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은 중기 이유식이죠. 네, 중기 이유식 같은 경우에 선생님 네. 몇 개월에서 몇 개월을 말하는 건가요? 중기 이유식은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돌 전까지를 말합니다. 아, 음, 그러면 보통 이유식을 말할 때 네. 초기, 중기, 후기, 완료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어. 편이 초기랑 중기랑 완료기인데 그럼 저희는 후기는 없는 건가요? 중기의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를 저희는 중후기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많은 이유식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정보의 바다에 살잖아요. 그곳에서 정말 다양한 이유식의 단계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폭을 좀 확장하고 넓히는 개념으로 우리는 중기를 6개월에서 12개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기와 후기를 같이 아, 아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네, 돼요. 그러면 중기와 후기를 음, 거의 구별 없이 네, 그렇죠. 6개월에서 12개월로 네,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초기에 혹시 여러분 같이 저희와 하셨다면 좀 이해하셨을 텐데, 초기 이유식의 핵심은 액체를 아이가 스스로 삼킬 수 있는지를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의 모유와 그리고 분유의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드디어 음식의 맛을 보는 시기잖아요. 그럼 중기부터는 후기까지 어떻게 될까요? 그 질감이 조금씩 더 질겨지고 질감이 생기고 덩어리가 조금씩 더 커지는 것, 또 농도도 묽었던 농도가 조금씩 더 되어지는 과정으로 중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러면 중후기를 오늘 같이 하는 그렇죠. 이유는 네,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입자가 작은 것에서 커지고 그렇죠. 그리고 물기가 묽은 것에서 돼지. 되직해지는 그 정도의 이제 단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네. 6개월에서 12개월을 묶으신 맞아요. 거군요. 네.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가 8개월인데요, 저희 아이가 10개월인데요, 후기를 해야 하나요? 중기로 아직 있어야 하나요?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마지막엔 팁을 좀 드릴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기준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아기의 상태.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쵸. 이유식의 상태라던가 아니면 이유식을 받아먹는 그리고 이유식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우리가 좀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기 이유식을 왜 저희가 6개월에서 12개월로 음, 했는지 네. 이제 답변은 좀 됐을 것 음.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중기 이유식에 관한 네.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음. 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중기 이유식, 이제 초기를 끝나서 중기로 가는 이유식의 단계에서 지금 오늘 하나 조금 여러분들께 이제는 좀 알려드릴 정보로 보면 이유식은요,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또 다르고, 또 동료 지금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또 다르고, 또 전문의에게 또 물어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 뭔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권고 지침이 굉장히 빠르게 개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 이유식에 대한 권고 지침이 딱 달라지면서 제가 아이 키울 때와 또 다른 지침으로 내려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권고 지침에 대해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유식을 시작하신다면 동료 엄마들과 교류를 하고 아이를 같이 키우는 입장에서 좀 그 순서와 좀 진행 상황을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음,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음, 이유식이 네. 수시로 조금 바뀌는 편이라는 맞아요. 거죠. 네, 맞아요.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권고 지침이 나올 때 유럽에서나 아니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어떠한 이제 권고 지침이 소화학해서 내려지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의 아기들에게도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이제 같이 이제 발맞춰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음, 요즘에 이제 음, 주로 바뀌는 네. 지침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네, 가장 첫 번째는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가 조금 변경이 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유식 처음 시작하는 걸 생후 6개월부터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현재 한국의 소아학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권고지침을 내리진 않았지만 캐나다하고 미국의 소아학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유럽의 각국의 나라들에서도 6개월을 이유식의 첫 시작 기간으로 권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음, 알기로는 그전에는 뭐 3개월, 4개월, 뭐 그렇죠. 5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미음부터 네, 시작을 맞아요. 했는데 그럼 바뀌었다면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초기에서부터 미음, 그 다음에 조금 건더기가 있게 이렇게 해서 후기 완료기까지 갔었던 권고 지침이 지금은 6개월을 시작하면서 꼭 미음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음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엄마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있으실 텐데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그 미음의 시기를 조금 줄이고 다시 이제 중기로 시작을 넘어가는 것 그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얘기를 딱 들으시고 우리 아이는 지금 6개월이
하기 전에 시작했는데요 라고 하면 지금 멈추지 마시고 그것을 좀 꾸준히 이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초기의 기간을 네. 조금 더 늘린다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6개월부터 이제 지침이 바뀐 것들을 이제 권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어. 시작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잘못한 거 아니니까 맞아, 절대.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네. 천천히 그 단계별로 맞춰서 맞아요. 네,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굳이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네, 아이의 생후 태어난 후에 그 기간을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어요. 네.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가 혼자 안고 고개를 가눌 수 있을 때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아기가 어느 정도 몸도 가눌 수 그쵸. 있고 앉을 수 있고 고개도 혼자 이렇게 버틸 수 있고 네. 가눌 수 있을 때 네, 신체적인 조건은 그때라는 맞아요. 거죠. 네. 그 신체적인 조건의 핵심은 엄마의 모유, 분유의 열량이 6개월까지는 충분하다는 거죠. 아, 영양도, 그렇죠. 열량도 충분하니까 네, 맞아요. 모유든 분유든 6개월 정도까지는 아기가 제대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좀 기다려준다. 그런 의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권고 지침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이제는 6개월이 지나면 그리고 손으로 무언가를 짚는 것,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각을 이제는 조금씩 알아차리는 시기가 6개월부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과 입이 서로 같이 협응할 수 있는 근육이 발달하는 그 시기에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것도 이유식의 가장 시작의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아기들의 소화 기간은 어떨까요? 6개월 이전보다 6개월의 기준으로 봤을 때 소화할 수 있는 소화의 성장 발달 속도도 여기가 가장 적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부터 그것을 시작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추상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아기의 현재 상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발육 상태가 굉장히 좋고 지금 현재 먹는 수유량에 비해서 아이가 더 많이 먹고 싶어 하고 또 부모님들, 어른들이 무언가 드시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면 그게 6개월 이전이라도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즘 아기들이 또 워낙 발달 성장이 빠른 그렇죠. 경우도 많으니까 맞아요. 네, 6개월이라는 그 가이드는 있지만 맞아요. 네, 반드시 그 가이드에 맞추실 필요는 없고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 아기자. 그쵸. 엄마든 아빠든 이제 주로 네. 이제 돌보시는 분께서 맞아요. 아기의 상태를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유식을 조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이유식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안정감 있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기와 함께 충분히 이제는 초기, 이제는 유아기를 좀 이렇게 가시고 있다면 그 안에서 이제 아기가 어떻게 먹을 것에 대해서 탐색하고 있는지 손의 움직임이나 그 다음에 먹고 빨고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유식을 시작해 볼까라는 마음이 이제 꿈틀꿈틀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꾸러미를 바탕으로 맞아요. 또 이유식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했죠. 네. 그리고 아마 지금 아기를 함께 돌보고 계신 상태에서 이런 방송을 보신다는 게 쉽지 않으실 맞아요. 거예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도 이제 불구하고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지금 열심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또 채팅도 가능하시다면은 네, 채팅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소통하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체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이야기를 좀 다 쏟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저희가 6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넉넉히 기간을 중후기를 잡았잖아요. 맞아요. 아기들이 또 몇 개월인지 알려주시면은 또 얘기하는데 또 이제 많은 얘기가 더 잘 나올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준비한 꾸러미를 한번 언박싱을 여러분 해볼까요? 꾸러미 한번 신청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랑 한번 열어볼까요? 아, 지금 맞아요. 애기 보면서 보고 있어요. 네, 네. 잘 나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 내주셔서 봐주시고 또 채팅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이 나름 또 엄선해서 준비한 그리고 이제 유기농, 친환경 이런 사양들이 꾸러미에 있으니까요.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재료가 네. 아기들은 이유식을 할 때 굉장히 조금만 먹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참에 부모님들께서도 네, 둘의 생협에 좋은 식재료를 조금 같이 맛보시고 맞아요. 아기 먹을 때 부모님도 좀 건강식을 좀 같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와 아기가 둘 다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저희 둘의 생협 임상부 친환경 꾸러미, 농산물 꾸러미의
뭐 가치이기도 합니다. 네. 자,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네. 뭐부터 살펴볼까요?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꺼내볼까요? 네. 네. 갈색, 양송이, 버섯. 네. 양송이 버섯은 버섯의 뭐 효능이나 아이들에게 추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네, 제가 지금 댓글을 봤는데 저 강의 보려고 좀 전에 재웠어요. 4개월인데 미리 공부하러 왔어요. 흐흐 와, 막 환영합니다. 보시는데 네, 너무 지금 열정적으로 참여해 네. 주셔서 네, 저희도 너무 즐겁습니다. 네. 갈색 양송이 버섯이 한 팩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위에 바로 오트밀이 있는데요. 이 오트밀 같은 경우에 또 요즘 유아식 지침 중에 하나가 잡곡을 조금 맞아요. 일찍부터 먹이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잡곡을 가장 쉽게 먹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오트밀을 네, 꼽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영양분이 충분하고 정말 풍부한 이 오트밀인데 이것이 국산인데다가 무농약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있는 생활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드셔보세요. 네, 아이들이 지금 아들은 222일, 또 235일 준기 중이에요. 네, 많이 올려주고 환영합니다. 계시네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알비트. 비트. 뿌리 식물이긴 하지만 아기들에게도 추천하는 이유를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꾸러미 모래도 알비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네. 당근. 네. 지금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서 당근은 더 이제 제철을 맞게 되잖아요. 무농약 당근이 500g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자, 보이시죠, 여러분? 무농약 콩으로 만든 두부. 두부는 뭐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영양식 중에 하나고 또 식감 또한 중기 이유식으로 쓰기에 너무도 알맞은 식재료이죠. 그래서 두부 하나. 네, 그리고 지금 사과가 들어있는데요. 여기 사과가 유기농이 굉장히 흔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꾸러미의 대상자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물일 것 같아요. 사과가 사과. 특히 아기 간식할 때 그 부담이 없어서 많이 처음 이용하시는 과일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지금 날씨가 쌀쌀해지면 더 제철이기에 이미 이제 수확된 사과를 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무농약 고구마. 네. 고구마가 굉장히 실해요. 제가 볼 때마다 흙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친근하게도 느껴집니다. 네. 고구마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꾸러미가 등장하는데요. 와, 생각보다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단호박. 엄청 네. 크네요. 이걸 활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네, 단호박을 한 번에 찌셔서 아기가 다 못 먹을 테니까 꼭 부모님도 같이 한번 드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단호박까지. 당근은 질산염 때문에 천천히 먹이라던데 언제부터 먹여야 될까 질문 주셨어요. 당근, 그리고 뭐, 비트, 또 배추, 이런 것에 질산염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많이 질문 주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질산염은 물에 다 녹여져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도 어느 정도 그것이 좀 해소된다고 하고 저희가 추천하는 건 삶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찌거나 네. 그래서 삶아서 물로 그것을 다 용출해내면 어떤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5분 정도 데치면 90% 이상 질산염은 빠져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산염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좀 연결돼서 육수 쓰실 때 그러면 이런 질산염에 좀 걱정이 되거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용출되는 이제 재료들은 육수로 사용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추세는 6개월부터 다양한 음식을 빠르게 접하는 방법이 알러지라고 하죠. 그거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라는 또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요. 질산염이 있는 것들은 걱정이 되신다면은 좀 데쳐서 혹은 뭐 좀 푹 삶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다양한 식재료들을 아기에게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 게 더 좋은 일 같고요. 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가가 223일 있다는 아가도 있고요. 갈색 양송이랑 오트밀, 당근 두부 다 사놓으셨는데요. 오늘 만드실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181일 됐지만 이유식 5개월부터 시작해서 중기 이유식 관심 많아요 하셨고 저희가 쭉 후기까지 빠르게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냉장고에 며칠 정도 보관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 오래 보관할수록 안 좋은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찌는 방식도 물론 줄어들고요. 세척을 또 깨끗이 해서 물에 좀 담가 두셔도 제거된다고 합니다. 또 주미정님 새로 금방 들어오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사온 당일에 만들려고 하는데 힘들 때가 있어서 너무 그렇죠. 아기 보다 보면. 그래서 저는 그래도 냉장고에 두면 한 일주일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특히 겨울에는. 맞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냉장고에서도 짧게 아무래도 냉장고가 점점 그렇죠. 꽉꽉 차고 네. 온도도 높고 하니까 그런데 겨울에는 저는 한 일주일 정도는 생물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많은 양을 먹지 않는 아기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곧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곧 5개월 되는 아가라 미리 공부하러 왔다고 하셨네요. 너무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최대한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꾸러미 안에 있었던 식재료, 이 재료들만 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저 안에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물로만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기 잠깐 저희 트레이를 한번 비춰주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제일 오른쪽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쟁반이 보이실 거예요. 박스 안에 있던 그 식재료들이 지금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떠세요? 조금 괜찮으세요? 좋아요. 새송이 버섯도 사용해도 되나요? 그럼요. 새송이 버섯도 사용하셔도 되고요. 느타리 버섯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표고버섯 이런 것도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좋고요. 또 소고기랑 궁합이 버섯이 또 좋다 보니까 맞아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식을 한다는 거는 아이가 12개월이 됐을 즈음 어른과 같은 식사를 할 수 있는데 대신 어른보다는 묽고 부드럽고 그리고 간이 안 된 음식을 먹는 그 긴 과정을 이제 맞아요. 진행하는 게 바로 이유식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다양한 재료의 경험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 이유가 있죠. 아기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미각 발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먹는 식재료 자체에서 아이가 오는 심리적인 변화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뭔가 한 번도 해보자는 거 시작할 때 그 두려움, 그 떨림이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기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으깨고 아니면은 잇몸으로 혀로 으깨고 씹고 하는 그 질감을 아이들이 경험하는 첫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각을 느끼고 그다음에 혀를 움직이고 잇몸을 사용하고 목으로 넘기는 이런 것들은 아기들의 발달 과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264일 아가인데 표고버섯 넣으면 벌써 표고버섯 감칠맛을 아는 것 같아요. 와, 네. 그리고 소고기는 드레싱업에서 장조림용으로 사용하면 될까요? 하셨는데요. 고기는 어떤 부위든 괜찮은데 대신 어떤 게 없는 걸 사용해야 되죠? 지방이 없는 것을 처음에 초기에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먼저 추천드리는 것도 그 이유이고요. 그리고 소고기가 철분이 많다고 맞아요. 하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다양하게 번갈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기를 사용할 때는 부위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기름은 없는 부위 또는 기름기가 있다면 삶아서 제거하시거나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고기 같은 경우 하나 더 팁을 드리면 핏물을 빼야 되나요? 빼지 말아야 되나요? 얘기 너무 많으세요. 근데 철분이 충분히 있는 것은 결국 핏물을 덜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것이 이제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두레생협의 이제는 소고기에 대한 식재료들은 그런 거에서 좀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물에 푹 담가두지 않고 어떤 때는 이렇게 다진 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친타올로 그 핏기만 살짝 떼내고 그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강효진님께서는 지금 3가지 다 충족돼요. 지금 4개월인데 하셨는데, 와우. 근데 아직 소화기관이 발달했는지는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수유 상태로서도 모유든 분유든 충분히 영양 섭취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고요. 맞아요. 정말 엄마도 준비되어 있고 아기도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생각하면 미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네, 싶기도 그리고 하네요. 지금 다른 어머니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4개월에 이유식 시작하는 분 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꼭 정답은 없는 것 같으니까요. 왜냐면 네. 몇 년 전에 권고 지침에서는 4개월부터 이유식의 시작이었고 미움부터 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계세요. 좋네요. 네, 이유식을 잘 먹어주는데 양도 고민되는데, 네, 한 끼당 벌써 200을 먹는다. 오, 굉장히, 대단하다. 많이 잘 먹고 잘 크나 봐요. 근데 이제 좋아요.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조카도 얼마 전에 이유식을 먹는데 아기가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방구도 자주 끼고 어. 설사를 했대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어. 이 아이는 조금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양도 먹는다고 중요하죠. 예, 맞아요. 줬더니 어. 아기가 소화하는데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 아기가 소화를 하는데 괜찮다면은 음.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조금 힘들어하는 게 보이신다면 또 병원 가서 이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맞아요. 하시고 양을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은 어.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양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걸 저희가 언제나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의 현재 발육 상태, 그리고 아기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 이거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이 소화할 수 있는지도 보시면, 굉장히 적게 먹는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양이 증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의 성장도 잘 진행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계셔가지고 좋아요. 저희가 채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유식 양 100ml와 분유 100ml의 영양은 다른 거죠. 예, 필요한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유식과 함께 분유나 모유는 같이.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분유 먹는 건 좋아하는데 잘 개원해서요라는 것들이 지금 의견이 많은데요. 또 분유는 개우는데 또 이유식은 잘 먹는 정말 아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두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유를 많이 먹는데 개원하면 분유량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 또 이유식도 많이 조금 뭐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이가 더 원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유식을 조금 더 늘려보는 것도 추천. 해서 이유식 양과 분유량을 서로 이렇게 맞춰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아이의 소화 상태나 그리고 이제 활동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기가 최소 80은 먹이라는데 40만 먹는다 이런 경우 있는데 또 워낙 선천적으로 조금 먹는 아기일 그렇죠. 수도 있고 맞아요. 또는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익숙해지면 또 양이 갑자기 늘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횟수와 양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 한 번만 정리하고 갈까 봐요. 그래요. 지금 현재 6개월부터 초기 이유식을 시작하라는 권고 지침과 함께 하루에 2번 정도로 이제는 이유식을 하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래서 지금 초기여서, 그러니까 초기라고 하시는 거 보면 장영기님 6개월 이전일 것 같기는 해요, 느낌에. 그렇다면 하루에 한 번 먹이셨을 거예요. 그럼 6개월 이후부터는 2번씩 늘려보시고 대신 분유량이나 수유량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지금 서로 정보를 주고 계세요. 허리 세우는 힘이 있으면 덜 개워낸다는 맞아요. 또 정보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러분과 빠르게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도 더 높아지실 텐데 트레이를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 식재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 식재료를 보관하는 것, 조리하는 것을 좀 만들어 볼까?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일단 재료를 저희가 먼저 받았을 때 한 번에 그래도 정리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단호박 보셨죠? 그 큰 단호박을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호박도 한 팩 안에 드는 개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시면 얼려서 큐브로 만드는 방법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이 하나하나 있어요. 랩으로 네. 싸가지고 또 스티커 붙여서 다 맞아요.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정성이 딱 보여요. 저희가 볼 때마다. 근데 저희가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엄마도 좀 행복할 수 있는 보관법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각각의 트레이에서 오늘의 꾸러미 식재료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식재료를 보관하는 법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 호기심 한번 자극하라고 이걸로 어떻게 아이의 밥상이 만들어지는지 세팅 테이블을 한번 보여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를 보세요. 짜자잔. 여러분 보이시나요? 알록달록하죠. 예쁘죠? 아기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천연의 색깔을 갖고 있는 그 박스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재료입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거예요. 어떠세요? 조금 더 호기심이 생기셨나요? 네. 돌아올게요. 그리고 질문을 또 주셨어요. 이유식이나 간식의 입자는 치아가 안 올라와도 먹여도 될까요? 했는데 네, 두 어떨까요? 가지입니다. 혀로 으깰 수 있고요. 잇몸으로 그것을 씹을 수 있어요, 아기들은.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입자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입자는 보통 후기에는 뭐 이렇게 책에는 5에서 7mm 정도라고 너무 정확하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5에서 7mm를 아마 다 이렇게 칼같이 할 수는 이렇게 없어요. 썰기는 힘드실 테지만 그 이제 포인트는 너무 크면 아기가 목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잘 먹는 입자를 작게 조금씩 늘려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최대한 이제는 뭉개질 수 있도록. 네, 맞아요. 그러니까 치아가 없어도 그렇죠. 혀나 잇몸으로 씹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른 손으로 눌렀을 때 뭉그러지는, 뭉개져요. 네, 그래서 잘 익은 바나나가 으깨지는 정도의 그렇죠. 네, 그런 식감을 또 준비해 주시면 되고, 아기가 잘 씹고 잘 삼킨다 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더 단단한 질감으로 바꿔주시면 조금씩. 됩니다. 네. 네. 그 감각을 키워주시는 것이 이제 이유식의 좋은 과정이겠죠. 네, 너무 네. 예뻐요. 알록달록해요. 좋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의 그 식재료를 자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빠르게 이 색깔들을 보니까 아 이게 뭐구나 아시겠죠? 자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퍼백입니다. 지퍼백을 활용해서 일일이 랩으로 큐브 하나하나를 만들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은 이유식하는 엄마들의 지혜라기보다는 집에서 음식을 하시는 어머니들의 지혜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마늘 다진 거잖아요. 다진 마늘을 정말 다양한 방법들로 보관하시는데 가장 알뜰하게 다 쓰고 그리고 보관하는데 용이한 것이 이 지퍼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지퍼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재료를 이렇게 손질하고 준비해서 얼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거 이렇게 큰데 어떻게 잘라서 써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제일 포인트는 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이게 꽝꽝 얼어도 이렇게 뚝뚝 부러지는 상태인데 지금은 많이 녹았어요. 저희가 방송 때문에 꺼내놨더니 그래서 이렇게 부러지기 때문에 얇게 얼리시면은 얼마든지 필요할 때 똑똑 잘라서 그램수에 맞춰서 쓰실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세팅한 걸 보여드렸더니 너무 예뻐요. 애기 미양 이런 거 보내주셨네요. 충분히 하실 수 하실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 오늘 이것을 팁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당근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당근, 브로콜리, 네. 또 비트 이런 것들이 언제 내가 준비했는지 모를 때는 여러분 이렇게 견출지 하나 해서 비트 위에 붙여서 냉동실에 두시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재료가 뭐고 그리고 언제 만들었는지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말 조금 먹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한 번에 다 익히거나 해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 으깨서, 얼려두시고 대신 얇게 하셔야 조리하실 진짜 때 얇죠? 요렇게 부러지는 느낌 보이시죠? 네. 지금 여기 계신 이 부모님들도 다 이유식 책은 한 권씩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람수가 다 있어서 이걸 어떻게 그람수를 잰다고 할 때도 이렇게 조금씩 쪼개서 그람수를 잴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도 같이 건강한 재료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네. 같이 드세요 했던 이유도 아기는 정말 먹는 양이 소량이고 또 그렇죠. 아기는 아무래도 아직 면역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이왕이면은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길게 말고 넉넉히 그래도 2주, 1주는 너무 엄마들이 힘들 것 같고 2주 뭐 이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주 정도, 한 달에 2번 정도만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아이와 함께 좀 건강한 이유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기 전용으로 재료를 구매하셔도 좋지만 부모님이 드시기 위해서 구입한 재료를 조금만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더 다양한 아마 그 재료 경험을 할 수 있을 그래서 거예요. 여기 꾸러미 안에서가 이제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식재료이고 이거 외에도 정말 다양한 채소들이 있고 다양한 과일들과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사용하시면 좋아요. 큐브 없어도 그렇죠. 큐브 틀 사지 않아도 이렇게 얼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진 소고기는 삶은 후에 지퍼백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용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고기를 이제 다진 육을 사셔서 냉장 다진 육을 사서 이렇게 얇게 세팅하셔서 얼리셨다가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덩어리 고기를 간편하게 육수를 한번 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잘게 믹서기에 돌려가지고 얼리셔도 되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익힌 다음에 저희는 이제 얼리는 방법을 선택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익혀서 보관을 해야 아무래도 요리할 때 편하잖아요. 그렇죠. 데워 먹을 수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익힌 재료를 저희는 얼렸습니다. 저희는 다 찌거나 삶거나 해서 이제는 익히고 그걸 다져서 이제 이 안에 넣었어요. 그랬을 때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안내받으셨던 토핑 이유
이유식을 하기에 훨씬 맞아요. 수월할 수 그러니까 있기 때문이죠.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바로 녹여서만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익혀서 좀 준비를 했고요. 아, 익혀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적어줍니다 하셨고, 좋아요. 와, 너무 꿀팁 막 이런 거 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아이의 본식. 오늘의 주 재료는 불린 쌀,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오트밀. 오트밀. 이 두 가지로 두 가지의 이제는 이유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불린 쌀을 이용해서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 조절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안내만 해드릴 거여서 실질적으로 조리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쌀은 넉넉히 1시간, 뭐 2시간도 불려도 좋고요. 네. 네, 불린 쌀을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레시피는 오배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맞아요. 아기가 먹는 그 질감을 선택하셔서 뭐 7배죽부터 시작하시고 5배죽, 3배죽, 그렇죠. 뭐 1.5배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율만 아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불린 쌀의 비율에 물을 5배 할 것인지, 7배 할 것인지, 8배 할 것인지를 정하셔서 그 물기와 농도를 정하시면 되는데 신기하게 똑같이 7배죽을 했는데 묽거나 아니면 되거나 해요. 이것은 냄비의 특징 다를 수도 있고요. 화력의 특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농도를 스스로 이 정도 농도로 오늘은 이유식을 만들겠다 하시면 물이 8배죽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쩔 땐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가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우실 때 너무 되다 하면은 회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살짝의 물을 추가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 끼 만드는 분량이 아니라 2끼에서 3끼 정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이유식기에도 넣고요. 그 다음 저희 아까 세팅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아이가 지금 먹을 수 있을 만큼 준비해서 한 번에 2번, 3번 정도 충분히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며칠씩 이제 뭐 이틀, 3일 이런 분량을 함께 만들어서 이렇게 밥만 따로 얼려두시는 거예요. 대신 이제 불린 쌀과 물을 넣고 한 3초 정도 갈아주시면은 이제 입자가 아기가 그렇죠. 먹을 수 있는 입자 크기가 되고, 근데 아기가 더 큰 입자를 잘 먹는다 하면은 더 이제 덜 갈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씩 6개월부터 시작해서 12개월까지 가는 그 과정 안에서 그 입자를 조금씩 더 굵게 만들고 농도도 조금씩 더 대지게 만드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쌀만 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잡곡을 먹이는 게 요즘에 추세라고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쌀의 비율이 1, 그 다음에 오트밀의 오트밀의 비율도 비율도 1로 해서 그러면 오트밀과 쌀 무게 합친 것에 물의 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얼려두셨다가 이걸 그대로 꺼내시고 저울에 올려두신 다음에 필요한 재료를 이렇게 부숴가지고 그람수를 이렇게 재서 얹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토핑 이유식을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올려서 렌즈에 돌려주시면은 또는 찜기에 쪄주시면 섞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녹기 때문에 토핑 이유식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짠,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릇 하나에 토핑으로서 하나씩 하고 아이에게 그 식감에 다 섞기 전에 하나씩 맛을 보여주면서 각각의 그 맛을 아이가 음미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 맛에서는 아이가 좀 더 좋은 반응을 어떤 맛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어하는 반응들을 하나하나씩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또 이렇게 하나씩 먹어보는 색깔의 재미도 아이는 굉장히 호기심을 갖거든요. 네. 그래서 추천하죠. 네, 저희가 토핑 이유식 말고도 밥솥 이유식도 있고 뭐 한 번에 다 끓이는 것도 있고 맞아요. 시판 이유식도 있고 다양한데 이걸 준비한 이유는 토핑 이유식의 장점이 조금 있어서 이제 토핑 이유식을 안내해 드리는 거죠.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 재료의 색이나 맛이나 향이나 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미각 발달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촉감놀이의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혀로 그다음에 입천장으로 그 식감을 다 다르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하나하나 맛보는 그 눈빛이 달라지는 걸 부모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따로따로 주면 아기가 뭐 소고기를 내가 10g 넣어줬는데 소고기를 다 10g을 먹었는지 당근을 10g을 다 먹었는지 그렇죠.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효진님께서 쌀하고 물하고 끓이고 갈아요 하셨는데요. 저희는 불린 쌀을 한번 물과
갈고 그 다음에 끓였습니다. 네, 그리고 밥으로 하셔도 되기 때문에 네. 흰 밥을 하시고 그것을 물 해서 같이 살짝 갈거나 아니면은 가는 것조차도 별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아기는 이 되직함 정도나 아니면은 그 크기를 더 크게 해도 먹을 수 있다 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죽 끓이듯이 그렇게 해서 이유식을 준비하셔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미정님께서 다른 분에게 답변을 또 주셨어요. 저희가 강의하느라 답변을 못 드렸더니, 어. 네, 토핑은 얼려둔 거기 때문에 재료가 차죠. 그래서 전자레인지나 찜기에 그렇죠. 데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재료가 익숙해지는 데는 8번에서 15번까지도 시도를 해야 네, 익숙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짧은 기간 말고요. 뭐 여러 주 동안 재료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좋아하지 않는 재료도 익숙해지게끔 네, 그렇죠. 자주 시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번에 하나씩이라는 예전의 권고에서 조금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식품군,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먹이는 것. 근데 그것이 아까 여기서 토핑 이유식이냐, 죽 이유식이냐에서의 이것은 정말 부모님들의 선호도이고 아기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죽 이유식을 시도하면서 또 뭔가 이렇게 재료가 있을 때는 위에 조금씩 얹어 주시는 것도 그렇죠. 토핑 이유식의 한 맞아요. 방법이니까요. 너무 그렇게 막 토핑 이유식만 해야 돼 이렇게 고집하실 필요 없고요. 편안하게 엄마가 아빠가 생각하고 아이와 함께 이유식하는 기간을 좀 가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제 죽 다음의 이유식은 두부볼입니다. 네. 두부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부 한 모를 가지고 이렇게 아까 전처럼 재료를 여러 가지를 얼려두시면 바로 두부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두부 한 모를 이렇게 3등분 내지는 4등분 이렇게 그람수에 맞춰서 네,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물에 데쳐주세요. 데쳐서 물기를 제거하는 것을 일단 일반적으로 추천드려요. 더 자세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한 볼은 두부 위에 당근, 그리고 두부 위에 브로콜리, 두부 위에 비트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집에 있는 장갑을 가지고 또는 그대로 으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으깨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수분이 많다 하면 여기에 첨가할 수 있는 게 쌀가루죠. 네. 그래서 초기 이유식 할 거나 처음 미음하려고 쌀가루 준비하셨다면 여기 조금씩 넣어주시면서 그 농도를 맞춰서 동글동글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 벌써 흰색과 이 당근의 주황색이 섞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게 부숴서 동글동글하게 큐브를 이렇게 뭐죠? 덩어리 아기가 만들면 되죠. 먹을 수 있는 네. 삼킬 수 있거나 아니면 잘라 먹기거나 이 지금 현재는 조금 두툼하게 여러분들 보이기 쉽게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또 구우면 색깔이 또 지금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네.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색깔. 그래서 비트와 브로콜리와 그리고 이 노란색이 당근입니다. 그리고 밥솥으로 밥을 해도 잘 된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꼭 쌀을 불려서 할 필요는 없고요. 어른들 먹는 밥처럼 해서 해도 되고요. 두부는 데친 두부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손으로 잡고 먹게 하고 싶은데 물렁해도 네, 아무래도 넘어가서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쨌든 덩어리 음식을 먹는 연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포인트는 항상 아이가 먹을 때는 확실히 지켜봐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질식의 위험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임리히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개월수에 맞는 그 목에 건더기가 걸렸을 때 토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상들도 꾸준히 시청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시면 좋겠어요. 네. 아주 자세한 순서적인 레시피는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레시피 순서만 따라가셔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볼 초기 해도 돼요 하셨는데 아기가 어느 정도 이제 잘 씹는 게 그리고 덩어리 진 거를 그렇죠. 또 넘길 수 있고 손으로 잡고 갈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상황을 조금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볼로 동그랗게 만드는 것을 굳이 하지 않고 그걸 그냥 숟가락으로 좀 으깨서 주겠다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부볼의 크기나 모양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두부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이 채소를 아기가 이제는 느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처럼 한 번에 재료를 지퍼백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두부 한 모로
네, 이렇게 다양한 네 것들을 가지 이상 할 수 네, 있으니까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기가 먹을 분량만 남겨두고 냉동 보관하셨다가 네. 아기 간식이나 식사 때 조금씩 주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오븐에 막 몇 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냉동 보관해서 데워서 먹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기가 이간할 때 이가 간지러서 자꾸 뭘 물고 씹고 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준비한 게 바로 자, 이번에 재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쌀가루와 그다음 단호박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티딩 러스크 재료도 벌써 아시네요. 네, 티딩 네. 러스크인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단호박으로도 만들 수 아. 있고요. 단호박과 쌀가루 그리고 네. 이제 너무 뻑뻑하다 싶으면 분유탄 물이나 아니면 그렇죠. 그냥 끓여서 식힌 물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쌀가루와 단호박 그리고 필요하면 분유물이나 물을 넣고 어떻게 할까요?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해서 저희가 반죽을 해서 이미 준비를 해놨죠? 네. 반죽을 하면은 자, 딱 저희 50g, 50g으로 만들었을 때는 레시피 그대로. 네, 이 정도 레시피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 손바닥하고 비교해 볼까요? 이 정도? 오븐에 구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그냥 요 트레이 안에서 손으로 반죽을 모양을 잡아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성형을 하시고 아이가 한 손으로 집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길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가 한 손으로 잡아서 입에 가져갈 수 있고 넣어서 씹을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티딩 러스크 뭔가 간식의 기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러분 포크 보이시죠? 모양을 포크로 내주세요. 모양을 이렇게. 네, 바닥에 놓고 찍으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트레이에 들었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4번, 5번 정도 찍어서 이렇게 비스킷 모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완성된 티딩 러스크가 짜자잔 보이시나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 전에 앞에 여러 가지 티딩 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가스레인지에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어떨까요? 아무래도 가능은 하겠지만 굉장히 조금 공을 많이 들이셔야 될 것 하고 같아요.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또 타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서 오븐 말고 에어프라이기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좀 확인을 했어요. 근데 가스레인지는 바닥만 타게 되거나 위는 익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오븐을 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오븐보다 온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한 10도 정도 온도를 낮춰주시고요. 오븐보다 네, 낮춰서 충분히 익히는 게 포인트고 태우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까 질문 중에도 타는 게 몸에 안 좋아서 아기들한테 굽는 게 안 좋지 않나요? 질문을 주셨는데 그 포인트는 굽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태우는 게 나쁘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티딩 러스크 만드는 법도 여러분과 함께 좀 이제 이야기했고 마지막 정말 아기들에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아하고 또 좋은 궁합의 식재료예요. 바로 네, 고구마랑 사과. 네, 고구마와 사과를 재료한 사과 고구마 메쉬라고 저희가 이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찌고 그다음에 사과는 갈아요. 강판에 갈으셔도 되고 작은 믹서기 여러분들 갖고 계시죠? 믹서기에 갈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볼에 넣고 섞어서 지금 저희는 사과를 지금 간 지가 거의 이제 50분이 다 돼서 색깔이 좀 갈변됐어요. 근데 바로 사과를 갈면 이 고구마랑 굉장히 매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사과와 고구마를 섞어서 지금 여러분들 농도 보면 어때요? 좀 묽죠? 그래서 무른 채로 숟가락으로 떠먹어도 좋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사과랑 고구마의 비율을 달리하면 묽게 만드는 퓨레 그렇죠. 형태도 맞아요. 가능하고요. 좀 더 되직하게 만들면 메쉬 형태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물의 양으로 조절하시거나 사과의 과즙, 사과의 양으로 그렇죠.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핑거푸드 이런 거 잡고도 먹는 게 훅인데요. 지금 고구마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그냥 찌거나 삶거나 이렇게 그렇죠. 데친 이런 상태고요. 하얗게 다 네. 예쁘게 쪄진 네. 상태가 보이시죠? 이렇게 똑같은 그 고구마 스틱을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후라이팬에 약불에 구우면 또
같은 고구마지만 또 식감도 달라지고 달라지고 향도 예, 달라지죠. 맛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같은 재료여도 이렇게 살짝 아니면 다르게. 또 예, 물을 살짝 넣거나 음. 또 후기가 되었다면 뭐 기름을 아주 소량 음. 사용해서 굽는 방법으로도 같은 재료로도 다양한 맛을 네. 즐길 수 있게 해줄 수가 있는 팁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중기 이유식, 정확하게는 중후기까지 해서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아기들과 함께하는 이유식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팅 테이블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두 개의 식판이 있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오트밀, 죽과 토핑 이유식, 그리고 아까 방금 보여주었던 흰 쌀, 오배죽과 토핑 이유식을 기본으로 이제 다양한 식재료들을 아이가 직접 이제 확인하고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 저기 티딩 러스크 옆에 빨갛고 노랗고 주황색인 저 아이 보이시죠? 네, 저 아이 여러분 문제 아시겠어요? 네, 파프리카죠. 네,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도 저렇게 핑거푸드로 활용하실 수 좋아요. 이 핑거푸드를 처음에 할 때 파프리카 겉에 껍질이 좀 질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와 시도할 때는 그 껍질을 필러로 좀 벗겨서 데치거나 아니면 쪄서 저렇게 모양대로 두면 아이들의 손이 자연스럽게 가고 향도 보고 맛도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 다양한 재료를 오늘 단호박 티딩 러스크를 보여드렸으면 고구마 티딩 러스크 이런 그쵸. 것들도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한 시간은 네,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좀 이유식을 어. 엄마도 즐겁고 아빠도 즐겁고 아기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좀 한번 최종 마무리 멘트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앞서서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는 중기 이유식 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이가 돌쯤에 이제 어른들과 진짜 완료기로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긴 여정이 중기 이유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이 끊겼던 것처럼 먹다가 멈출 수도 있고 좋아하는 것을 더 탐닉하거나 아니면 싫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아이들의 반응들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의 음식과 아기의 이유식 이걸 너무 분리해서 두지 않는 것이 준비하는 부모님들께서도 마음이 편하시고 아이와 함께하는 그 접점을 더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의 음식에서 조금 더 잘게 네. 그리고 묽게 묽게 네. 그리고 간이 안돼 없게 있게. 네. 그렇게 해서 아이의 이유식과 부모님의 식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연습들이 됐으면 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시는 부모님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면 그게 아이의 이유식의 심적 안정이라던가 더 행복한 시간들을 갖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간들을 좀 플러스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엄마가 잘 먹고 또 잠도 잘 자고 마음도 편안해야 그렇죠. 아기 이유식도 아기 맞아요. 돌봄도 굉장히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쁜 아기들하고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런 이유식 과정 거치시고요. 네, 둘의 생협에서 좋은 식재료로 건강한 재료로 맛있는 거 많이 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것을 시작으로 임산부 꾸러미 사업들은 더욱더 여러분들과 가깝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고민하고 더욱더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피드백 주시길 바랍니다. 네, 소통도 너무 잘해주셔서 좋아요. 아,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따봉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어머님들, 아버님들 정말 응원합니다. 네, 네, 응원합니다. 좋은 시간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